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한국에서 테슬라의 FSD가 확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이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소식이 다른 국가에 가져올 파급 효과와 그 영향력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한국 확대 소식과 함께 유럽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FSD 도입 시도 움직임,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AI 데이터 산업에서 새롭게 포착되고 있는 움직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테스트된 국가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소이어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까지 정말 많은 국가에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FSD를 다양한 국가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모든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일반화된 자율주행을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특수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아닌 일반화된 자율주행이라는 접근 방법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확인된 한국 FSD 출시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모든 한국 차량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대 번호 5 또는 7로 시작하는 경우, 즉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량이자 하드웨어 버전 4를 갖추고 있고 FSD를 구매한 차량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실제 이 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의 숫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소수의 차량이 해당되게 되고, 신규 구매 차량의 경우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는 한동안 고가의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모습 역시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얼마 전 주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같은 경우 내년 2에서 3월 현재 부분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FSD가 완전 승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승인과 완전 승인의 차이는 최신 FSD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비록 일부 제품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오히려 최신 FSD 사용을 더 빨리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이 진행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쇼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연차 제조 기업이 존재하는 국가 같은 경우 테슬라의 진입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히려 일본과 독일보다 빠르게 자율주행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도 정말 긍정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닌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며 충격을 받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번 이벤트의 파장은 한국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FSD를 보며 부러움과 충격, 그리고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다양한 국가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UNEC에서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FSD를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자율주행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데 유럽만 규제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으며, 단순히 불만 토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유럽에서 FSD가 필요한지 영상 제작과 함께 FSD 유럽 도입을 위한 청원까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2,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상황입니다. 12,000이라는 수치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유럽 진출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이 규제는 오늘 또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확인된 유엔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유능한 인간만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항공 분야와 비슷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 내용이 조금 흥미로운 내용인데, 운전 중 자체 학습 AI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 학습 AI 금지는 AI를 사용한 자율주행을 금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머신러닝을 개발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자율주행 사용 중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밖에 실도로와 가상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배포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되며 모든 유럽 국가에 공통 승인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고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엔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파급력이 큰 내용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지속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다가오는 11월 17일에서 21일까지 유엔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논의가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테슬라 FSD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조금은 존재합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관료주의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점점 더 고조화되면서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히려 테슬라의 FSD 유럽 진출이 더 빨라질 가능성 역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독일 프림에서 차량 오퍼레이터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FSD 혹은 로보택시가 유럽에 출시할 준비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규제인데 이 규제마저 소비자들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전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FSD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 배포된 FSD 같은 경우 부분 승인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 FS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자욱한 환경에서조차 사람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저 끝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FSD 화면에는 확인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 눈에 해당 차량이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앞쪽에 트럭까지는 보이는데 FSD는 이 트럭 뒤에도 뭔가가 있다라고 시각 화면을 보여주고 실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 트럭 앞에도 차량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인 카메라만 사용하는 비전 온리가 얼마나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목숨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귀여운 아기 사슴의 목숨까지 구해주는 영상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이 단순히 편의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생물들을 교통사고에서 구한다라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테슬라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력 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많이 성능이 못 미치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나가지만 웨이모의 자율주행 역시 사람 운전자와 비교하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8일 확인했듯이 웨이모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웨이모의 자율주행 역시 사람이 운전했다면 발생했을 많은 사고를 극단적으로 줄여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는 91%까지 줄여주며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 역시 80% 가깝게 줄여주는 게 웨이모입니다. 물론 웨이모 같은 경우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만드는 원가 자체가 테슬라보다 수배 단위로 더 비싸며 이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차량에 사용되는 전력 역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운전자와 비교하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 자율주행 시대는 필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시작이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같은 경우 테슬라와 웨이모 모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테슬라가 제공하는 면적이 웨이모 면적보다 3배가 더 크다라는 점에서 벌써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범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텍사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제공하는 로보택시 면적이 약 3배 정도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로스앤젤레스나 피닉스 같은 경우 웨이모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도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통해서 사고를 더 줄일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데 웨이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자율주행 시대의 리더가 되며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과거 테슬라 자율주행을 개발했던 안드레 카파시가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카파시도 버전 14가 아니라 버전 13만 경험하고 해당 글을 적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매일 했던 것처럼 FSD 테스트 운전을 위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운전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부드럽고 자신감 있으며 제 이전 차인 하드웨어 3에서 익숙했던 버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 9년 전 테슬라에 첫 출근할 때 280번 고속도로에서 몰았던 버전보다 훨씬 진화했습니다. 그때는 도로가 조금만 휘거나 경사져도 개입해야 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마치 초고도 기술의 자기부상 열차칸에 탄 승객 같았습니다. 저는 모델 X의 높은 시야와 파노라마 전면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놀라운 사운드 시스템을 즐기거나 그룹과 대화하는 동안 차는 차선 중앙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골머리를 앓았던 수많은 까다로운 시나리오를 차가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했습니다. 좁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협상했고 공사구역과 일시적으로 차선에 멈춰선 차를 우아하게 피해갔으며 양방향에서 차량이 오는 까다로운 좌회전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동네를 잠깐 테스트 운전하고 돌아와서 개선할 점 20가지를 찾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예전처럼 운전하러 나갔는데 개선할 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완벽한 주행이었고 지적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99.999%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팀이 여전히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약 1시간 동안의 동네 주행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어제도 정리하였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운전자 무게의 100%를 달성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점은 안드레 카파시 같은 경우 버전 14가 아니라 버전 13을 사용함에도 개별적으로 자율주행을 사용할 때 완벽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버전 14 같은 경우 개별적인 자율주행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 10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 무게의 100%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FSD는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성숙도를 갖춘 것이며 새로운 국가 한 곳 한 곳에 뻗어나갈 때마다 아직까지 FSD를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을 흔드는 모습을 더욱더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배포된 FSD 버전 14 같은 경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없지만 운전자의 편의성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 일부 존재합니다.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낙엽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잽을 날리는 것 같은 잠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역시 버전 14.2가 배포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오늘 직접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앞으로 더 큰 빛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미디어에서 AI 산업의 가장 핵심은 칩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야 차고 넘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전력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였지만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건물 전체가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전의 가장 큰 병목은 돈 혹은 인재였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최소한 AI에서 가장 큰 병목은 에너지,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벌써 2010년도부터 전체 에너지 생산량 기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은 상황이고 현재 그 격차는 거의 2.5배로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준 미국의 달러 패권이 미래에 AI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발전량을 그 이전 12개월과 비교했을 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전체 전력 생산량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 거진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력 발전에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은 중국과 비교하면 역시 비슷하게 4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화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전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발전량을 2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게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발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던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테슬라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로스 프로핏과 실제 설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과거 12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S커브를 그리며 성장하고 있었는데, 현재 중국의 메가팩토리와 함께 미국에서 신규 메가팩토리 공장까지 가동을 시작하며 앞으로 생산량만 3배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벌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의 반대 극부에 있는 수요 역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델라웨어에서는 계속해서 깨소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810억 달러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 역시 델라웨어를 떠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일론 머스크 보상안 철회 결정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측 시장인 칼시에서는 델라웨어에서 스스로의 멍청한 판결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을 69%로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 시장 역시 100% 정확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돈을 걸고 베팅에 참여하는 만큼 뉴스 기사와 비교했을 때 정확도는 훨씬 더 높은 곳이 예측 시장이기도 합니다. 델라웨어 같은 경우 스스로 자초한 이 멍청한 판결 이후 벌써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또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남아있는 소들이라도 다 떠나지 않게 붙잡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성취했던 과거 보상한 패키지 취소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델라웨어에서 이 보상한 판결을 뒤집어 엎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 주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과거 성취했던 보상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한두 명의 판사가 모든 주주들의 의지를 거스르고 상식을 거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델라웨어가 잘 보여주고 있으며, 물리학의 근본 이치인 작용, 반작용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구이저우성에 있는 테슬라 딜리버리 센터 2곳은 공식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딜리버리 센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살펴본 내용 중 하나가 9월달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이 판매량만으로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과 2등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각 차량의 가격을 고려한 전체 매출액입니다. 평균 판매가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 차량 모델 Y와 모델 3 같은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차량보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 대수만으로도 테슬라 차량의 경쟁 우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매출액까지 함께 보게 된다면 이 격차가 벌써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다가오는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 최소 3배 이상 커지게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다가오는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며 그 어떤 시점보다 든든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